우리에게 일상적이고도 친숙한 낙서. 친구들과 함께 간 음식점에서도,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는 책상 위에도, 약속이 있는 카페에도 낙서는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낙서가 있는 것이 당연할 정도죠. 우리는 왜 낙서를 할까요? 식당이나 그런데 막 이렇게 누구 왔다 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괜히 막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를 왔다 갔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 자기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웃기는 말 써있길래 저도 이렇게 같이 달아줬어요. 사람들은 낙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낙서를 하나의 인테리어로 선택한 카페와 맛집들을 흔히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문화도 색채도 다양한 이곳, 홍대에서 낙서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피티라고 불리는 이 공공미술은 홍대의 벽과 바닥 등 곳곳에 남겨져 있는데요. 또 다른 젊음의 감성이 묻어있는 이곳, 대학로에도 벽화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답고 위트적인 벽화 외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낙서들도 뒤섞여 있는데요. 심지어 그려놓은 벽화 위에 덮어 씌운 무분별한 낙서도 보입니다. 예술로 보기엔 어려운 낙서들의 내용은 주로 개인의 이름과 신상 정보 등인데요. 누구 하트 누구누구 왔다감 등의 낙서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낙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분별하고 지저분한 낙서를 보는 것은 싫어하죠. 일단은 여기 벽화마을이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고 하나하나가 다 작품인데 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 미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거 낙서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보기 많이 안 좋죠. 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더러워 보일 것 같고 좀 이미지 안 좋고. 낙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뭐라는 곳이든 상관없이 존재하는데요. 생명의 다리로 새롭게 태어난 마포대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생명의 다리에 적합한 낙서보단 대체 왜 썼는지 이유 모를 낙서가 더 많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득한 낙서. 낙서를 모두 지원했지만 기다렸던 듯이 새로운 낙서가 생깁니다. 이렇듯 보기 안 좋단 이유 외에도 낙서를 해선 안 되는 곳에 하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의실의 책상과 길거리의 의자 등 낙서는 공공기물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낙서를 지우는 데 드는 비용 통계는 없는데요. 그러나 거리 환경 질서 수준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가 41%로 지킨다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기에 낙서를 제거하는 데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 낙서입니다. 문화재는 보건 문제 때문에 낙서를 쉽게 지울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간단한 낙서라도 곧바로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원 뒤편의 성곽엔 눈에 쉽게 띄는 낙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심지어 성곽 위 지우기 힘든 곳까지 낙서가 돼 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고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덕궁과 덕수궁 곳곳에서도 낙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 느끼기 위해 개방했지만 끊임없는 낙서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근대 전차 중 최초로 등록문화재가 된 전차 363호도 같은 이유로 지금은 출입을 막아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낙서를 하는 것일까요? 낙서는 비하적으로 보도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등 제도적인 대책이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공공기물이나 문화재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낙서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좀 드러내고 또 자신을 알리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 내지는 기본적인 본능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그쪽에다 표시를 해놓거나 그와의 관계를 좀 더 확실시하고 또 확증을 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이 사적, 기념물 등지에 낙서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자취에 자신을 연관시켜 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유서 깊은 문화재와의 동일화를 통해 자신이 위대해진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무분별한 낙서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가진 본능과 욕구를 강제로 막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욕구를 표출하되 그 수단을 건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요. 유명 관광 명소에 따로 방명록을 마련하거나 아예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또 인터넷 세대인 만큼 문화재 대신 SNS에 흔적을 남기도록 SNS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겠죠. 낙서를 금지하는 안내문의 성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인 페니 베이커와 샌더즈는 한 대학의 화장실에 낙서를 금지하는 두 종류의 팻말을 달아두는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낙서 금지란 강한 어조로, 다른 하나는 낙서하지 마세요란 부드러운 팻말을 달았습니다. 그 결과 낙서가 많았던 쪽은 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항 심리를 고려해 낙서 금지 팻말을 청유형으로 쓰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낙서는 나도 괜찮겠지란 동조 심리도 크게 작용하는 행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관리한다면 낙서가 시작되긴 어려울 겁니다. 또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무료나 다름없는 문화재 관람 비용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낙서를 곧잘 합니다. 낙서가 문제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문화재 훼손이 문제란 인식을 갖고 있는 성인입니다. 낙서가 하나의 문화, 그리고 예술로 여겨지는 지금, 낙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